이변변의 성범죄 상담소, 오늘도 힘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성범죄만의 특징. 자, 어떤 범죄가 있습니다. 근데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범인이라고 지목된 사람은 자백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무죄가 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것이 아닌 범죄가 세상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목격자도 증거도 하나도 없는 경우에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고, 심지어 아주 많은 사건들이 그런 방식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성범죄만의 특징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술의 일관성만으로도 유죄나 무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건 최근에 판례를 통해서 정립이 된 건데요. 만약에 피해자가 아주 일관되게 진술을 해요. 다른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진술을 하는데 아주 일관적이고 믿음직스러워, 판사가 보기에. 그러면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땅땅땅 유죄를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건게요.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성범죄는 CCTV라든지 다른 목격자가 없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는데 이게 한 사람은 원하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가지더라도 모텔, 집, 아니면 어떤 은밀한 공간에서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긴 CCTV가 없어요.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때리면 사실 대부분의 성범죄가 무죄가 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 나쁜 성범죄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성범죄는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 때문에 고민을 하던 이제 법관들이 결국 결론을 내린 것이 성범죄만 다르게 보자는 거예요. 진술의 일관성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역시 성립해요. 가해자는 여기서 이제 피고인이 되겠죠? 무죄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계속 바뀌어요. 경찰에서 했던 말 다르고, 검찰에서 한 말 다르고, 법원에서 한 말이 또 달라요. 그러면 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이 사정만으로도 유죄의 정황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실제로 가지느냐. 방금 얘기한 건 뭔가 법률적으로 어려운 얘기 같으니까 귀에 썩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최초 진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줄 요약이에요. 최초 진술이 성범죄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일부러 그랬든 아니면 실수를 했든 그지같이 첫 번째 진술을 했어요. 이대로 가다가 난 망하겠어.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무죄 날 것 같고 막 무고로 당할 것 같고, 피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깜빵 갈 것 같아. 그러면 진술을 바꿔야 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거지같이 개떡같이 진술을 해도 바꾸는 순간에 진술의 일관성이 날아가 버려요. 안 바꾸면 진술은 망했어. 자, 첫 번째 진술이 왜 중요한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성범죄에 있어서는,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는 최초 진술이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성범죄에 연루가 됐어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진술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으세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증거를 수집하고 미리 진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경찰 수사, 검찰의 보강, 그리고 법원에 이르기까지 지금 내가 하는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완벽해야겠죠. 완벽한 최초 진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초반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내가 고소됐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일어나는 대화들이 있어요. 이 대화들을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초반에 증거 수집을 위해서 유도신문도 많이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랑 B가 관계를 가졌어요. 술을 마시고 관계를 가지고 다음 날입니다.
여성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중간간을 당한 것 같아요. 왜냐? 아무 기억이 안 나. 술을 마시고 어느 순간에 필름이 딱 끊어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둘이 같이 잠을 잤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신이 당한 것 같은 거죠. 자, 남성분 입장입니다. 남성분은 어제 술을 많이 마시긴 했지만 여성분이 자기가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어필에 분명히 응했고, 관계를 가지는 동안에는 서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잘 가지고 다음날 헤어져서 앞으로 뭐 더 잘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여성분은 갑자기 자기가 중간간을 당했대. 자, 황당하겠죠. 남자분 입장에서든. 남자 여자 입장이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성분이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예요. 나 어제 술 마시고 뻗어서 아무 기억도 안 나고 완전히 마탱이가 갔는데 너 나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남자가 미안해 라고 하면 이제 꼬이는 거죠. 미안해, 사과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끝난 거죠. 왜냐면 여성이 정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관계를 가졌다는 거니까요. 심지어 어떤 남자들 중에서 보면 좀 마음이 약하고 착하신 분들은 나는 분명히 이거를 중간간이라 생각 안 하고 합의하에는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성분이 다음날 너무 상처 입은 것 같고 하소연하고 화를 내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자리에서는. 그러다가 감옥 가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 볼까요? 남성분이 일부러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날 분위기가 이상해. 난 분명히 합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성분이 분위기가 싸하고 이거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럼 먼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제 참 좋았다고. 어제 우리 분위기 참 좋았고 너 얘기 듣고 난 정말로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말도 잘 통하고 잘 되고 싶다, 잘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남자 입장에서는 중간간으로 고소가 들어와도 아니 난 진짜 합의하에 한 거고 서로 말도 잘 통하고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어떠한 무리수도 없었다라고 진술할 때 자기의 증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초반에 의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증거를 막 창출하는 작업들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특히 변호사가 붙었다, 양쪽에. 그러면 아닌 척하고 변호사들이 대신 문자도 보내요. 대신 전화도 하고요. 물론 시나리오를 다 짜줘서 전화를 하는 거겠죠. 심지어 재밌는 일들도 있습니다. 가끔 너무 티나게 코치받은 사람들이 문자도 보내요. 뭐 이런 식으로 남자분이 보내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본 문자인데 여성분이 찾아와서 자기가 중간간을 당해서 그 부분을 남자한테 따져버렸더니 남자분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너의 진술은 지금 일관성이 없어. 거기에 반해서 내가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관적이니까 나는 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거는 변호사의 코치를 받은 게 아니라 어디 인터넷에서 검색하신 거죠.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자, 이런 문자가 공개되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경찰은 바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또 너무 티나게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버해도 안 됩니다. 세상에 뭐든지 오버하면 안 하면 못하죠. 필름이 끊겨도 일상처럼 대답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단순 취한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 있죠. 네. 피고인도 이 사람이 필름이 끊겼다 유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성범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뭔 얘기냐? 일부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로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필름이 끊겨서 완전히 제정신이 나갔다, 현재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를 알고 저질러야지만 이 중간간 중강제추행이라는 범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하는 항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사람은 심지어 그 피해자 본인은 자신이 필름이 끊겼을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것도 주요한 항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그 사람의 진술도 그러면 필름이 끊기지 않았고 안 한 것처럼 보인 그 사람의 행동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일관되게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묘사가 잘 돼야 될 거고, 그 외에 이거랑 관련해서는 이제
모텔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모텔 CCTV 아니면 집으로 갔다 그러면 집을 가기 전에 집 앞에 있는 CCTV나 편의점 같은 데 들렸다면 편의점의 CCTV를 통해서 이 여성분, 보통 여성분이니까 여성분이 술이 얼마나 취해 있었느냐, 그리고 뭐 들어서 업고 가고 있다 이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끝난 거지만 그게 아니라 멀쩡히 잘 걸어가고 뭐 예를 들어 팔짱을 껴고 잘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자기가 계산을 한다든지 주민등록증 검사하는데 자기 지갑에서 자기가 직접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보여줄 정도가 되었다 라고 하면 이제 심지어 여성은 진짜로 필름이 끊겼더라도 남자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죠.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관계 후에 다음날 아침에 느낌이 쎄해요. 다음날 이제 여자는 고소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남자는 고소를 당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팁은 심플하고 아주 핵심적이고 간단한 하나가 있죠.